여러분 혹시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 꼼꼼히 뜯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그냥 퉁쳐서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9일부터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공식 지침을 내린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지침이 나왔느냐? 여기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이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청년 근로자 과로사 의혹이 터졌고 조사해보니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총 5억 6,4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만 8억 원이에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안 준 겁니다. 통상임금도 일부러 낮게 잡아서 임금을 적게 줬고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번 지침의 핵심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주는 정액급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둘째, 연장 자간 휴일 수당을 구분 없이 포괄해서 주는 정액수당제도 금지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고정 OT 약정 있잖아요. 매달 연장근로 20시간분 수당을 고정으로 주기로 한 거요. 이제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법정 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회사가 고정 OT 30시간 약정해놓고 실제로 50시간 일했는데 30시간분만 주고 나머지 20시간은 몰라라 하는 거 이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유사상담이 매우 많지만 근로시간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도 함께 내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누가 돈을 더 받게 되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당연히 그동안 야근을 많이 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던 직장인들은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로 30대 게임 개발자 한 분은 주 8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시간 기록 자체를 못하게 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 합의에서는 정액수당제와 고정 OT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지침으로 이를 금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 고민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유연한 업무 방식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업계의 또 다른 개발자는 잡다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도 많은데 이런 업무 방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은 어디로 번질까요?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지침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금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2월에도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으로 먼저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야근한 시간, 회사가 퉁칠 수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기본급과 수당이 제대로 구분돼 있는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경영계 반발로 흐지부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짜노동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